자, 이번 강의에서는 메모리 할당에 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메모리 할당에는 이제 정적 메모리 할당과 이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정적 메모리 할당 개념만 봐왔어요. 자, 근데 이제 동적 메모리, C가 제공해 주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할당 메모리 개념은, 자,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는 메모리를 그러니까 주 메모리, 메인 메모리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운영 체제로부터 메모리 할당을 받아야만 거기에 코드도 싣고 또 데이터도 싣고 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필요한 메모리 같은 걸 할당 받겠죠. 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메모리 할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 즉 스태틱 알로케이션과 다이내믹 알로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정적 메모리 할당, 즉 스태틱 메모리 알로케이션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모든 메모리를, 일정한 크기의 메모리를 미리 할당받고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할당받을 메모리 크기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결정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int ij, int buffer 뭐 이런 식으로 정수를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 배열, 스트링 같은 거를 선언을 해도 이거 다 메모리를 할당받는 겁니다. 즉 메모리상에 메모리가 이제 1차원 배열이라고 그랬죠. 여기 뭐 i를 할당받고 j를 할당받고 또 80개만큼 뭐 버퍼 어레이를 80개 할당받고, 또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스트링도 이렇게 할당받고, 이런 식으로 메모리 할당을 받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실행 전에 이렇게 메모리 할당을 받고 다 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메모리를 다 이렇게 데이터를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정적 메모리 할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행 전에 할당된 크기보다 자기가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더 변수가 필요하더라, 더 메모리 할당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미 안 돼요. 이미 정적으로 할당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다 할당을 받았는데 뭐 쓸 거 쓰고 괜히 선언만 있지 할당 사용을 안 하더라, 그럼 그거는 메모리 공간의 낭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만 많지만, 용량 많지만 공간을 딱 할당받고, 또 다 쓰고 나면 다시 다른 사람이 쓸 수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수시켜주고, 이제 이런 방법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메모리 할당 및 회수하는 방법, 즉 메모리 할당은 프로그램이 돌면서 내가 필요로 한 메모리를 운영 체제한테, 예를 들어 PC 같은 윈도우스죠, 이런 운영 체제한테 내가 이만큼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할당을 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그만큼 메모리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운영 체제는 찾아보고, 있다면 그거를 할당해 줍니다. 그럴 경우가 이제 메모리 할당이에요. 그러다가 그 코드가 할당된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코드를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그 메모리를 다 사용했으면은, 그 사용한 걸 지가 갖고 있으면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그냥 사용도 안 하면서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사용된 메모리는 운영체제한테 다시 넘겨주면서 다른 프로그램한테 이거를 네가 이제 사용해도 좋다고 운영체제한테 돌려주는 걸 우리가 회수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할당하는 건 우리가 영어로 allocation이라고 그러고, 회수하는 걸 우리가 deallocation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allocation하고 deallocation은 이제 allocation이 중요하죠. 이제 deallocation이 굉장히 간단하게 돌려주는 건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이 운영 체제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C가 제공해주고 있는 메모리 할당 방식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죠. 자, 이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메모리를 분할하는 방법과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에 따라 나눠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이 관점인데, 즉 메모리를 분할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메모리 할당 방법을 구분하는 게 크게 이제 그 메모리 파티션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메모리 분할하는 방법에 따라서 연속 할당, 즉 컨티규어스 알로케이션이 있고 비연속 할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를 파티션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 그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하냐에 따라서 프리엠티브한 얼로케이션이냐 아니면 넌 프리엠티브한 얼로케이션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냐 혹은 스태틱 얼로케이션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프리엠티브 얼로케이션, 넌 프리엠티브, 그다음에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스태틱 얼로케이션, 이런 것들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요거는 뒤에 다루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 체제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프리엠티브 혹은 넌 프리엠티브 혹은 다이내믹 스태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거는 메모리 파티션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연속 할당과 비연속 할당, 그 중에서도 이 연속 할당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예요. 비연속 할당은 이제 운영 체제의 메모리 관리하고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운영 체제 쪽에서 다루는 방법을 하고, 이제 연속 할당을 이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 프리엠티브 얼로케이션, 그다음에 넌 프리엠티브 얼로케이션,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스태틱 얼로케이션. 우리가 이제 프리엠티브 얼로케이션이나 이런 방법은 뭐냐면, 프리엠티브 하다는 얘기는 선점하는 식으로 그 선점하고, 즉 회수를 강제 회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즉 메모리를 이거 요청했을 때 이 메모리를 이제 어떤 코딩한테 프로그램한테 운영 체제가 할당을 해주고 나서, 메모리가 이걸 다 사용도 안 했는데, 아주 운영 코드 프로그램이 이 메모리를 다 사용 안 했는데 운영 체제가 강제로 이걸 회수를 해버리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회수할 때는 다 쓰고 회수하는 게 보통인데, 다 사용 안 하고 아직도 사용 중에 회수를 시켜버리는 이런 방법이 프리엠티브한 얼로케이션입니다. 반대로 넌 프리엠티브한 거는 그 할당된 메모리가 회수될 때까지, 즉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고 끝나면 회수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실생활의 예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 A라는 학생이 어떤 B라는 학생이 있다고 하고, 야, 너 이거 내가 지금 써야 되니까 너 저리 물러나가 하고 자리를, 얘가 아직 공부가 안 끝나는데 쫓아내는 거죠. 얘가 자리를 할당 얼로케이션에서 딱 잡았는데, 얘가 와가지고 A한테 너 자리 좀 비켜, 내가 공부 좀 해야 돼 하고, 이제 얘가 딱 얘를 보니까 안 비켰다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금슬금하면서 비켜나지만, 그런데 공부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 경우가 프리엠티브한 얼로케이션입니다. 할당은 받았지만 언제 누가 와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자리 할당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넌 프리엠티브 얼로케이션은 한번 할당 받으면 얘가 다 쓸 때까지, 나 이제 공부 다 했어 하고, 이제 실직이나 자기가 스스로 자리를 뜰 때까지 뜨면은 이 자리가 비죠. 그럼 거기 와서 딴 사람이 와서 앉을 수 있죠. 이런 방법은 넌 프리엠티브 얼로케이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리를 한번 잡으면은 자기가 일을 한번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시작할 때부터 공부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경우가 스태틱 얼로케이션이에요. 정적 할당, 즉 한 번 자리를 받으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 위치를 고수하면서 프로그래밍이 끝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정적 할당이고,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은 뭐냐면, 이제 메모리 할당 이만큼 받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여기 할당이 아니다 귀치게워 하면서 자리를 딴 데로 이동해서 여기다 이제 할당 또 받아서 또 쓰고, 이렇게 할당 받은 자리가 크기는 유지를 하면서 자꾸 딴 위치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동될 수 있는, 즉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당된 영역이 자꾸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데가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에요. 동적 할당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운영 체제에서 메모리 할당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냐?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프리엠티브 하면서 다이내믹, 프리엠티브 하면서 스태틱, 넌 프리엠티브 하면서 다이내믹, 넌 프리엠티브 하면서 스태틱,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메모리에서 보통 일반적인 운영 체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프리엠티브 하면서 다이내믹한,
프리엠티브하고 다이내믹한 할당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엠티브 하니까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이거 끝날 때까지 다 자기가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쫓겨날 수 있으면서 그 위치도 한 위치를 고정 못하고 다른 위치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할당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요 네 가지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고,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 파티션하는 방법에 따라서 연속 할당과 비연속 할당으로 나뉘어 준다고 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연속 할당은 단일 분할 할당과 다중 분할 할당으로 또 나뉩니다. 그 다음에 비연속 할당은 페이징 방법이 있고 세그멘테이션 방법이 있고 세그멘테이션 위드 페이징 요 두 개를 결합한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수준을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운영체제라는 데서 한번 과목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공부해봐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을 한번 다뤄보기로 합시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자 연속 할당 중에서 단일 할당이 있고 다중 분할 할당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연속하면서 다중 분할 활동을 쓰는데 자 연속 다중 분할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연속 다중 분할의 예를 한번 보는데 연속 그 다중 분할이 아닌 단일 분할을 하나 보면 단일 분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메모리 영역을 한 개의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메모리는 이렇게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메인 메모리가 OS가 쓰는 영역, 윈도우스든 리눅스든 이런 운영체제가 차지해서 돌아가는 영역이 있고 그 나머지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서 돌아가죠. 운영체제 영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같은 걸 잘 써야 되는데 포인터에 있는 주소가 운영체제 메모리 영역을 가리켜가고 거기다 어떤 데이터를 쓴다든지 하면은 운영체제가 깨지기 때문에 큰 잘못되면 프로그램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를 쓸 때는 운영체제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0번지 같은 게 포인터에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항상 조심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전번에 포인터 다루면서 했었죠. 자 그리고 운영체제가 차지하지 않은 나머지는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이 사용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유저 에어리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저 에어리어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항상 돌아가는 것은 단일 분할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영역을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서 전 유저 에어리어를 한 개의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단일 분할인데 이런 거는 지금 과거에 초기에 썼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사용자 영역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이거를 동시에 여기를 다 잡아서 써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다중분할이라고 합니다. 다중분할인데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하는 거는 한 개의 프로그램이 메모리 영역을 차지할 때 연속적인 메모리에서 한 개의 프로그램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라가서 실행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게 연속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즉 한 개의 코드가 연속된 주소에 한 개의 뭉치로서 할당되면서 사용하는 개념. 그러면서 이 메모리 영역을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즉 실행되는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차지해서 이제 유저 영역을 사용하는 개념이 다중분할입니다. 즉 사용자 영역을 한 개의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게 단일 분할이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것을 다중 분할이면서 그 한 개의 프로세스가 연속된 메모리상에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당되는 개념이 연속 할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연속 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연속 할당이라고 그랬죠. 비연속 할당은 한 개의 프로세스가 연속된 주소에 처음부터 시작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상하다 그러면 한 개의 프로세스가 연속되게 다 들어가야지 왜 연속되게 못 들어가는가. 이제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 같은 데서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으면 배우기 바라고 지금은 이제 연속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한 군데 다 자리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 즉 연속 할당이고 그러면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보면은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이 메모리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세요. 즉 해서 프로세스 P1은 600kb의 사이즈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수행 시간은 10이고 뭐 이거 단위는 초든 밀리초든 관계없어요. 일단 한 일정한 단위를 다 무슨 단위든 간에 열만큼 쓰고 있고 프로세스 P2는 1000km를 쓰고 있고 즉 1메가를 쓰고 있다니. 그리고 얘는 수행 시간이 5고 얘는 P3는 300km를 사용하고 있고 220초를 20을 사용하고 있고 수행 시간이고 프로세스 4는 700km를 메모리 사용하고 있고 8이라는 수행 시간을 가지고 있고 프로세스 5는 500km의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고 15이라는 수행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죠. 자, 이래서 여기 이제 P1, P2, P3, P4, P5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이게 이제 수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돼야 되는데 이게 잘 보면 이 전체 프로세스 사이즈를 보면은 1600, 1900, 2600, 3100이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2160만 있어요. 그러면 이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일로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메모리 할당해주고 회수하는 것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가정을 하는 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타임 슬라이스는 1만큼이 타임 슬라이스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하는데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처음 들어볼 텐데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대개의 컴퓨터는 뭐냐면 CPU가 하나예요. 즉 1 CPU입니다. CPU가 하나인데 프로세스는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죠. 즉 한 개의 CPU를 가지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CPU 하나인데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윈도우스에서도 보면은 여러 개의 막 타스크를 띄워놓고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할당돼서 막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개념이 나온 게 리눅스에서 나왔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 하면 타임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타임 쉐어링 시분할 시스템인데 시간을 일정 간격으로 자릅니다. 시간을 일정 간격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게 시분할이에요. 그래서 요 한 일정 간격으로 잘라진 요 시간 간격을 타임 슬라이스라고 그래요. 타임 슬라이스 혹은 이 타임 슬라이스 혹은 타임 슬롯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일정 기간으로 잘라 가지고 요 시간 동안에는 프로세스 1을 실행시켜주고 요 시간이 딱 끝나면 프로세스 P2를 실행시켜주고 P1은 이제 다음 실행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P2가 이제 실행되고 요 시간만큼 실행되면 나머지 지금 P3만큼 시간 받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잘라가지고 일정 시간 타임 슬라이스만큼 프로세스한테 그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해서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주는 이런 개념이 타임 쉐어링 혹은 시분할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랑 같냐면 만약 내가 5학생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고 그래보세요. 학생 스튜던트 1, 2에서 스튜던트 5명한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S1이라는 학생이 질문을 하고 그 학생이 질문을 막 하고 내가 이제 답을 해주는데 뭐 30분이 걸린다고 해보세요. 그 끝날 때까지. 그러면 S2라는 학생은 이 30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얘는 질문하고 답하는데 30분 걸리고 얘는 질문하고 답하는데 10분 걸리고 얘는 질문하고 답하는데 1분 걸린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1분을 질문하고 답하기 위해서 30분, 40분을 얘는 또 기다려야 되죠. 자,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일정하게 각 학생한테 5분씩만 시간을 딱 해줍니다. 잘라줘. 그래서 5분 동안 S1한테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하다가 5분 내가 시간을 딱 5분이 딱 되죠. 그러면 스톱. 넌 거기서 스톱바 기억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다음 학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질문해. 그러면 그 학생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얘도 이제 질문이 안 끝나면 5분 있다 딱 스톱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S3 학생으로 넘어가죠. 그럼 S3 학생은 5분 만에 다 끝났어요. 질문하고 답하는 게. 끝나고 나면 보다 S4 학생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학생 다 끝나고 나면 다시 S1 학생으로 와가지고 너 아까 어디까지 질문 답지 이걸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질문하고 답하고 답을 또 해주는 거죠. 그러다 5분 지나면 또 S2 학생으로 또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각 프로세스당 시간을 할당해서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P1 학생으로 넘어가요. P1 프로세스로 넘어가요. P2 이런 식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P1이라는 프로세스한테 할당된 시간은 요만큼과 요만큼이 할당된 거죠. P2한테는 이만큼과 이만큼이 할당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P1이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끝나는 건 여기서 끝나죠. 두 개만의 질문이 끝났다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P2는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요만큼하고 또 여기에서 끝났다면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원래 요만큼 원래 10분 걸릴 거를 다른 것들과 같이 서비스를 해주면서 전체 끝나는 시간은 좀 지연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균등한 시간을 가지고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모두 다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우리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라고 그래요. 계속 돌아간다 해서. 이해하겠죠?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 나중에 운영 체제의 핵심인 스케줄링 기법에 대해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한번 또 공부할 수 있는 사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임 슬래시가 1이고 즉 한 번에 1씩만 딱딱 수행시가 CPU를 할당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1씩만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P1이라는 프로세스가 600km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00km부터가 이제 사용자 예열이라서 1000까지 할당을 받고 P2는 그 1000km를 할당받았죠. 그래서 1000km부터 2000km 차지하겠죠. P2가 이렇게 할당되고 그다음에 P3는 2000에서 P3는 300km니까 2000에서 3000, 2300까지 쓰겠죠. 그다음에 P4는 700km인데 이 남은 공간이 이 700km를 집어넣을 공간이 안 되죠. 연속 할당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일부만 들어갔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공간은 남았지만 할당이 안 돼요. 그럼 현재 메모리 상에 돌 수 있는 프로세스는 3개밖에 없죠. P1이라는 프로세스, P2라는 프로세스, P3라는 프로세스 3개밖에 안 돕니다. 자, 그러다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하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서 자, 1, 2 타임 슬라이스가 1이 됐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시간을 나눠 보면은 이렇게 나눠 보면은 자, P1이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1만큼 지나면 이제 P2로 넘어갑니다. 근데 P1은 수행 시간이 10이라고 그랬죠. P2는 5고. 이제 이걸 참고해서 그다음에 P2가 일로 넘어오죠. 그다음에 P3 하겠죠. 그다음에 P4 하겠죠. 그다음에 아니 지금 넘어 있는 건 P4는 없죠. P3까지 있으니까 P3하고 다시 P1으로 넘어옵니다. 일단 P4, P5는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 중에 메모리를 할당 받을 수 있을 때까지 P1하고 또 P2하고 P3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P2는 5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가장 빨리 끝날 수 있을 거예요. P2가. 자, 그러면 또 P1, P2, P3, P1, P2, P3, 그다음 P1, P2, P3. 여러분들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P1은 1이니까 이런 타임 슬롯이 몇 개 필요로 하겠어요? 10개를 필요로 할 거고 얘는 5개만 하면 끝나죠. 자, P2는 여기서 한번 하나 썼지요. 또 여기서 하나 썼지요. 또 여기서 하나 썼지요. 여기서 하나 썼지요. 이제 4개 썼죠. 5개 하면 P2는 여기서 끝납니다. 즉 P2는 시작부터 해서 14가 되는 시점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가 14가 되면 P2가 끝납니다. P2가 엔드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P2가 엔드가 되면 이제 P2는 이제 메모리 상에 끝나고 그 P2가 차지했던 공간을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P2 공간이 여기에 지금 1000km가 비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것들이 뭐였냐면 P4가 기다리고 있었죠. P4가 여기에 할당이 됩니다. P4가 할당되면은 P4는 700이니까 1700까지만 할당되고 요 300은 이제 300하고 여기 260이 남았는데 요 보면은 P5는 500km짜리에서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메모리 상에는 P1과 P4와 P3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때부터 다시 P1 이제 15부터 이제 P1, P2 P2가 아니죠. P3, P1, P3, P4, P1, P3, P4 하면서 계속 반복되죠. 그러다가 T가 28이 되면은 P1이 끝나게 됩니다.
P1이 이제 그다음 끝나는 게 뭐냐? 10이죠. P3는 20이 돼 버립니다. 20이니까 이게 늦게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P1이 10이기 때문에 그 20이 28이 되면은 P1이 끝나게 됩니다. P1이 끝나 가지고 P1 사이즈가 600인데 이제 600이 비게 되죠. 근데 이건 600이고 이건 지금 300이고 26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공간 어디에도 P5 500짜리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600이니까 P5가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P5가 여기 할당이 되죠. P5 할 이제 왜냐하면 이때 이제 P1이 여기 P1이 엔드 되니까 P1이 끝나서 이게 요 P1이 끝나 가지고 28 되는 시점에 요 공간이 B죠. Not available.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P5가 할당 들어와서 이 할당되면은 500이 할당되니까 900 차고 이거 100이 비겠죠. 그다음에 요거 비어 있죠. 여기 비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P5, P4, P3가 이제 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할당됐다가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할당됐다가 어쨌든 실행이 끝나고 나면 그 공간에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또 올라오고 또 다음 어떤 또 라운드 로빈으로 실행하다가 또 어떤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면 그 공간에 또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면 또 들어와서 또 실행되고 이런 방법으로 프로세스들이 할당되고 그 실행을 시작해서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회수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이해하겠죠? 질문해 보세요. 모르면. 자, 그래서 아까 그런 방식으로 메모리를 이제 할당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그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고리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운영 체제들이 연속 할당일 경우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비연속 활동을 하더라도 할당 그 비연속이지만 일정 영역을 할당하는 것은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써요. 자, 이런 메모리 할당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이제 메모리 상에 어떤 부분이 사용 가능한지, 즉 사용 가능한 공간을 그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 공간에 대해서 정보를 적어놓는 available space list 혹은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데 쓰는 거 프리 리스트라고 그래요. 빈 영역을 쫙 테이블로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각 테이블의 한 엔트리에는 그 비어있는 블록의 시작 주소하고 그 사이즈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이제 두 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는 이제 시작 주소, 그 다음에 사이즈 이 두 개가 쫙 기록되는 이런 이제 available space 리스트가 있고 혹은 free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ccupied space 리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점유된 공간 리스트예요. 이게 빈 공간이 나오면 점유 공간은 그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할당할 때 필요한 건 요게 필요해요. free 리스트가, available space 리스트가. 그 다음에 이제 occupied 리스트는 이제 얼만큼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이제 이런 걸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할당할 때는 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condary memory 디렉토리 혹은 세컨더리 메모리 리스트 같은 것들인데 요거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연관된 블록들을 포함하는 디렉토리들의 리스트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것들은 이제 그 여러분들 가상 메모리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메인 메모리 할당할 때는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이제 available space 리스트라는 혹은 free 리스트라는 것만 가지고 할당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메모리 할당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네 가지 할당 알고리즘을 여기서 공부할 텐데 이 중에 이제 버디 시스템은 이거 굳이 이제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고 그 수준이 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별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빼고 요거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first fit 알고리즘, best fit 알고리즘, 그다음에 worst fit 알고리즘. 자, 이래서 이걸 하기 전에 요 이제 available space 리스트를 이제 여러분들 먼저 가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available space 리스트가 이렇게 각 엔트리마다 각 줄마다 이렇게 그 비어 있는 공간의 크기와 그 비어 있는 공간의 시작 주소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기록되고 있는 테이블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먼저 포스트핏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은 이 포스트핏 알고리즘은 그 말이 의미하듯이 먼저 딱 그 요청한 메모리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을 처음에 딱 만나면 거기다가 할당시키는 거예요. 포스트 딱 만나면 거기다 그게 피트하면 거기다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죠. 자, 이 알고리즘은 그 available space 리스트가 각 홀들의 시작 주소에 대해서 이제 요그 available space 리스트가 시작 주소에 대해서 올림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소가 이제 일룩 테이블에서 갈수록 주소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고그 주소부터 비어 있는 공간이 잡힌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개념이죠. 내추럴한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정하면 그 어베일러블 스페이스 리스트를 탐색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홀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어 있는 이 현재 요청 그 프로그램이 현재 유저 프로세스가 요청한 메모리 공간 크기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빈 공간, 이걸 이제 홀이라고 얘기합시다. 맞는 홀, 피트한 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AS를 그냥 처음부터 탐색해서 요청 크기인 S만큼 요청했다면 S 이상인 홀 중에서 처음 만나는 홀을 찾아서 할당하는 방법이에요. 즉 그 available space 리스트의 홀들이 시작 주소에 대해서 올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탐색을 시작해서 처음 만나는 S보다 같거나 큰 크기의 홀을 찾아서 할당해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보면 현재 메모리 상황이 이 그림처럼 ASL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5kg 메모리 할당을 요청했어요. 운영체제한테. 자, 그러면 이 운영체제가 포스트핏 방식으로 그 메모리를 할당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당될 것인가? 자, 그러면 포스트핏이니까 5kg를 딱 수용할 수 있는 처음 만나는 메모리 공간, 5kg를 할당할 수 있는 데는 여기도 할당할 수 있고 여기도 할당할 수 있고 여기도 할당할 수 있고 여기도 할당할 수 있죠. 여기는 할당할 수 없죠. 1kg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걸 요 주소부터 탐색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5kg를 수용할 수 있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할당을 해요. 그래서 1300번지부터 이제 할당을 한다는 얘기죠. 이걸 할당하고 나면 메모리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100에서 1kg는 그대로 있을 거고 1300부터 5kg를 할당했겠죠. 그러니까 1800부터 비어 있겠죠. 1800부터 얼마만큼 비어 있을까요? 5kg 비어 있겠죠. 왜? 5kg는 할당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5,000 5kg. 그다음에 25,000 8kg. 그다음에 5만 20kg.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포스트핏은 좋은 점이 뭐냐면 할당하고 나서 주소 자체가 또 그대로 올림차순으로 저장돼요. 올림차순으로 나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은 전혀 손댈 필요가 없어지죠. 자, 그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1300부터 500은 어디로 갈까요? 요거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할당돼 있으니까 이건 아까 얘기한 occupied space list, 점유 공간 테이블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는 프리 리스트만 신경 쓰면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죠. 이해하겠죠? 포스트핏. 여러분들도 옷 고르러 가가지고 포스트핏 알고리즘을 할 때는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을 딱 봤을 때 처음 딱 만나는 옷이 뒤에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처음 딱 봐서 이것이 나한테 맞는다 그냥 그걸 사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핏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베스트핏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이 포스트핏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10kg인데 5kg가 남죠 이렇게. 그럼 이게 메모리 이제 조각화 이게 남는 공간이 조각화되니까 이 공간을 못 쓸 확률이 좀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느 게 가장 좋겠어요? 5kg를 할당해 주는 게 요게 제일 좋겠죠. 그럼 여기 딱 맞아버리니까 요 공간 싹 써버리고 하나도 조각화 생기는 게 없겠죠. 우리가 조각화를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메모리 조각화 현상은 메모리 사용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프래그멘테이션을 줄이는 게 좋죠. 자, 그래서 베스트 핏은 뭐냐면 이 베스트 핏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포스트 핏은 그 어베일러블 스페이스 리스트를 그 주소에 대해서 올림차 순으로 하는데 베스트 핏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홀들의 크기에 대해서 올림차 순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즉 주소는 관계없는데 요 크기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대해 큰 순으로 나열시켜 놓고 그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를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을 해놓고 퍼스트 핏을 쓰는 게 베스트 핏이에요. 그래서 이 AS를 탐색하고 홀을 발견하는 방법은 AS를 처음부터 탐색해서 요청 크기인 S보다 큰 홀들 중에서 가장 작은 홀을 찾아서 할당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S를 수용할 요청한 크기 S를 수용할 수 있는 홀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홀들 중에서 가장 작은 홀을 찾아서 할당하는 방법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게 10kg, 5kg, 8kg, 20kg 다 할당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이거죠. 거기다 할당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그 ASL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홀의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탐색을 시작해서 처음 만나는 S보다 같거나 큰 홀을 찾아서 할당하면 되죠. 즉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 할당하고 남는 공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메모리 조각화,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나쁜 점이 뭐예요? 이걸 빠르게 하려면은 가능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이 available space list, 즉 프리 리스트를 이 사이즈에 대해서 올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돼요. 그래놓고 찾으면은 쉽게 찾을 수 있죠. 근데 정렬을 안 해놓고 이렇게 정렬을 안 해놓고 찾으면은 그거를 공간 들어갈 수 있는 걸 찾고 나서 그 중에 가장 작은 놈을 찾아야 되니까 탐색을 이제 두 번씩이나 한다든지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이즈에 대해서 올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포스트핏 알고리즘을 거기다가 적용해 버리면 베스트 핏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가 뭐냐면 available 스페이스 리스트를 할당한 다음에 그 AS를 항상 정렬을 해줘야 돼요. 다시 사이즈가 올림차순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은 별로 사용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최고 좋은데 실제로는 이런 소팅하는 데 대한 테이블을 소팅하는 것에 대해서 오버헤드 때문에 사용하기 좀 않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까 똑같은 예에서 5kg 메모리를 할당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100에 대 1kg, 아까 얘기했처럼 1800에 대 15,000이었으면은 15,000부터 5kg는 했으니까 15,000이니까 만이 되겠죠. 5,000을 할당하니까 할당하고 여기는 0이 되겠죠. 사이즈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그 25,000에 8kg, 1,300에 10kg, 5,000에 5만에 20kg 이렇게 바뀌겠죠. 테이블이. 요건 이제 없어졌고 요거 딱 5kg 맞았죠. 다행히. 즉 이렇게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놓은 거예요. 즉 앞에서 요거를 요 크기에 대해서 올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되죠. 올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5kg를 수용할 수 있는 처음 걸 찾아서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조각화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다 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5kg가 아니고 이게 3kg였다고 해봐. 15,000부터 3kg. 5kg가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어디를 찾아야 돼요? 이게 4kg라고 합시다. 이걸 4kg라고 하면은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못 들어가고 이걸 찾겠죠. 그러면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다 할당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에다가 1kg, 15,000에 대해서 4kg, 그다음에 여기다 5kg를 할당하니까 25,000을 25,000부터 5,000을 할당하니까 3만부터 이제 비어 있겠죠. 3만부터 3kg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1,300에서 10kg, 그다음에 5만에서 20kg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available space 리스트가 이 크기에 대해서 지금 올림차순 소팅이 안 돼 있죠. 이제 이렇게 할당하고 나면은 이 크기가 올림차순으로 소팅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즉 100kg에서 1kg, 3만에 대해서 이게 이제 2등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테이블을 다시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이게 오버헤드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재수가 좋아서 오버헤드 안 해도 돼, 소팅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할당하고 나면 무조건 이 어베일러블 스페이스를, 즉 프리 리스트를 다시 소팅합니다. 그러니까 할당할 때마다 소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헤드가 커요, 사실은. 그래서 별로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워스트 핏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워스트 핏은 뭐냐면은 베스트 핏이 조각화를 최소화시키는 거면은 이 알고리즘은 조각화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즉 남아 있는 홀 중에서 아까 이것도 똑같이 크기에 대해서 그 대신에 얘는 아까 베스트 핏은 크기에 대해서 올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테이블을 정렬해 놓고 할당하고 있지만, 얘는 크기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놓습니다. 가장 큰 걸 위에 놓고 그다음 이렇게 가장 큰 것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놓고 이제 할당을 시작해요. 그럼 얘는 어디에다 할당할 거? 무조건 맨 위에다 할당합니다. 왜? 맨 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무조건 처음 거 해버리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실질적으로는 ASL 탐색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SL 가장 처음에 있는 홀에 할당을 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에 있는 홀이 그 요청한 거를 수용할 확률이 제일 높죠. 즉 맨 처음 홀이 할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 밑에 거는 당연히 할당 못하겠죠. 왜? 얘가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즉 남아 있는 홀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홀에다가 그 요청한 프로그램이 요청한 메모리 크기를 할당해 주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할당하고 남는 공간이 가장 크게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즉 프래그멘트가 생기는데 그 프래그멘트 조각화로 남는 공간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그 남는 공간을 또 다른 프로그램에게 할당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죠. 이건 좀 어거지예요, 사실은. 그 베스트 핏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냥 워스트 핏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워스트 핏 알고리즘 똑같은 것에 대해 주면 얘는 크기에 대해서 그 올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큰 게 위에 오고 그다음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는 사이즈로 가죠. 자, 이렇게 돼서 5kg 요청은 무조건 여기다 해버려요. 맨 큰 얘가 할당이 가능하면 나머지는, 얘가 할당이 만약 안 되면 밑에 건 할당이 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메인 처음에 있는 놈한테 할당을 해주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5만에서 이제 5kg를 할당하고 나면 5만 5천이 되고 거기서 15kg가 남겠죠. 5kg 뺐으니까 5만에서 5천원까지는 할당될 테니까. 그리고 1,300에 10kg, 2만 5천에 8kg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테이블을 다시 소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12kg였다. 그럼 이거 할당하고 나면 5kg 할당하면 이게 7kg가 되겠죠. 그 10kg, 8kg 되면 이제 이걸 다시 소팅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kg가 위로 올라가고 8kg 올라가고 7kg가 요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 사이즈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소팅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베스트 핏은 조각화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할당해주고 월스트 핏은 조각화를 가장 크게 만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베스트 핏이 가장 좋습니다. 메모리 사용 효율 쪽면에서는. 그러나 실제로 사용 안 하는 이유는 그 소팅 할당할 때마다 할당하면서 매번 소팅을 해줘야 되기, 테이블을 소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버헤드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별로 안 좋다. 그럼 뭘 가장 사용할까요? 포스트 핏이에요. 일반적인 운영체에서는 대부분 다 포스트 핏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 C 언어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할당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